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노년의 삶을 살고 있는 할머니랍니다. 인생의 느지막이 제게 별일이 다 일어났네요. 차마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의 주인공이 제 아들이 되다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저희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드릴 제 아들은 과거의 노총각이었답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다 노총각으로 부른다고 하던데 저희 아들은 40하고도 몇 살이 더 많은 나이였죠.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나만 많이 먹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지나간 세월이 참 빠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겐 3명의 자식이 있어요. 첫째, 둘째는 아들이고 막내는 딸. 이렇게 3남매를 낳아 열심히 먹이고 입히고 재워서 길렀죠. 남편과 저는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북적거리면서 살고 싶어서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자고 해서 3명의 자식들을 낳았고, 솔직히 1명 더 낳고 싶었는데 넷째 아이는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3명의 자식들을 금이야 오기야 하며 키웠습니다. 자식들은 각기 생김새도 다 다르고 성격도 하나같이 다 다르더군요. 첫째는 마지답게 책임감도 강하고 동생들을 잘 챙겨주는 면도 있었지만 한번 자기 고집이 생기면 끝까지 그것만 우기는 고집불통이었고, 둘째 아들은 형과 동생에게 치여서 그저 순딩순딩하기만 했었고, 막내딸은 여자라도 항상 오빠들을 이겨먹으려고 하는데 보통이 아니란 소리를 많이 들었답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이 3명의 아이들을 키우며 남편과 저는 아주 많이 행복했어요. 그 당시 남편은 지방의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시댁의 형편이 좋아서 결혼하면서부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도움도 주셨고 아이들이 필요한 옷과 학용품들도 많이 사주셨지요. 그리고 시댁에서 가지고 계신 땅이 있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15년쯤 지나니 그 땅을 저희 부부에게 물려주셨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자식들 키우면서 앞으로 이 땅이 아주 유용하게 쓰일 거다. 그래도 땅이라는 것은 오래 묵힐수록 돈이 되는 거니까 섣불리 팔지 말고 차라리 이 땅을 활용해서 임대를 하거나 건물을 짓는 편이 좋을 거다. 네, 어머님, 아버님, 명심할게요. 그래도 결혼하고 이토록 아들, 딸 낳아서 잘 길러주고 남편 뒷바라지 해주느라 고생 많았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안팎으로 가정을 잘 돌봐주거라, 우리 며느리. 네, 그럼요. 걱정 마세요. 정말 열심히 살게요. 시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셨어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지만 그저 성실함과 부지런함만 가지고 있던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셨고, 살림의 살자도 모르는 제가 어수룩하게 집안일을 할 때에도 차분하게 하나씩 알려주셨습니다. 집도 마련해주시고 살림살이도 마련해주셨었고 또 이렇게 땅까지 주셔서 저희 가족은 정말 큰 어려움 없이 살 수가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특히 둘째 손주를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첫째와 셋째 사이에 끼어있는 둘째 녀석은 어린 시절부터 온순하고 순딩해서 말썽을 한 번도 피운 적이 없었거든요. 말썽은커녕 떼쓰거나 보채지도 않고 눈만 꿈벅꿈벅거리고 있었죠. 형이나 동생이 엄마의 품을 독차지하려고 기를 쓰고 싸울 때에도 늘 양보만 하고 바라보기만 하는 착한 아들이었기에 저는 늘 가슴 한쪽이 아프더라고요. 둘째라고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온순할 수가 있나 싶어서요. 첫째 아들은 고집 세게 자신이 갈 길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잘 헤쳐나갔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학급에서 반장도 하고 받아쓰기도 거의 100점, 시험도 아주 잘 봤어요. 자신이 시험 공부를 하는데 시끄럽게 하는 동생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화도 내면서 자신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기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는 첫째를 볼 때마다 남편과 상의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저 남편은 이렇게 욕심이 많고 고집이 있어야 나중에 잘 산다고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넘겼었죠. 그리고 막내딸은 여자아이라서 그런지 여우같이 자기의 이속을 참 잘 따졌어요. 자신에게 불리한 일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득이 되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유연하게 대처했죠. 특히나 남편이
딸의 애교에 늘 무너지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아빠에게 다가와 살살 애교를 부렸답니다. 아빠, 나 있잖아. 갖고 싶은 거 있단 말이야. 응? 뭔데, 우리 딸? 뭐가 갖고 싶어? 아니, 내 친구들은 다 갖고 있는데 나만 없단 말이야. 애들이 학교에 MP3 플레이어 갖고 오거든. 음악도 듣고 공부도 하고 막 그러는데 나만. 그거 큰오빠 거 있지 않아? 아빠가 저번에 큰오빠 사준 것 같은데? 아빠, 그건 오빠 거지 내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큰오빠는 욕심도 많아서 자기 물건 손대는 거 싫어한단 말이야. 그리고 난 색깔도 예쁜 거 갖고 싶어. 나만의 것으로. 어? 아빠 제발. 그래. 그럼 엄마한테는 비밀이다. 꼭 아빠가 사줄게. 진짜? 진짜지? 아빠 약속했다. 아빠 사랑해. 뽀뽀. 딸 키우는 재미가 이런 것이라고 하며 애교를 피우는 딸에게 그저 넘어가주는 남편이 때로는 얄밉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 알면서 저 역시 넘어가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막내딸이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위해서 아빠 찬스도 쓸 줄 아는 영리함을 가진 아이였죠. 그런데 문제는 둘째 아들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둘째 녀석이 좀 순딩한데 그게 너무 순딩하다 보니 사람들이 악유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부도 잘하고 늘 말 잘 듣는 착한 아이라서 학교 선생님들도 좋게 보시는 건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몰래 아들의 공책을 가져가서 돌려본다던가 빌려달라고 해놓고 돌려주지 않아 시험이 다가와도 공부도 못하고 절절매는 상황이 있기도 하더군요. 그래도 아들은 혼자 속으로 끙끙 앓기만 했지 겉으로 친구들한테 화를 내거나 하지도 못했어요. 저는 그게 가장 속이 상합니다. 중학교 때인가 아들이 며칠 전부터 표정도 좋지 않고 뭔가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게 제가 물어봤어요. 아들, 우리 아들 무슨 일 있어? 며칠 뒤에 시험인데 왜 그렇게 안절부절이야? 응? 엄마한테 얘기해봐. 아니에요, 엄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어디 엄마를 속이려고. 내 속에서 나온 내 새끼인데 엄마가 알아야지. 얼른 얘기해봐. 그게요. 사실은 시험 공부해야 하는데 공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공책 필기를 처음부터 다시 하려니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뭐? 또? 정말? 어디서? 학교에서 잃어버렸어? 잘 찾아보긴 한 거야? 저번에도 잃어버렸었잖아. 네, 저는 항상 제 가방 안쪽에 잘 넣어놓고 다니는데. 아들은 말끝을 흐리면서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사실 아들은 순딩하긴 했지만 자신의 물건은 아주 잘 챙기는 녀석이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가장 책상을 깨끗하게 쓰고 준비물을 잘 챙기는 녀석도 항상 둘째였어요. 둘째 아들은 단 한 번도 준비물 같은 걸 빼먹어서 엄마를 학교에 오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시험을 앞두고 공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졌죠. 더군다나 제가 말을 하는데 뭔가 숨기고 있는 듯이 눈빛을 피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더더욱 그러한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요. 이렇게 시험을 앞두고 공책을 잃어버리고 했던 일이 반복되자 저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학교 선생님들께 상담을 요청했어요. 다행히 둘째의 담임 선생님은 첫째 아들의 담임 선생님이시기도 했었기에 조금은 더 편하게 상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실은 이 녀석이 시험을 앞두고 필기를 열심히 해둔 공책을 잃어버리네요. 그것도 몇 번이나 반복해서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도 들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이 그렇게 덜렁대는 성격도 아니고 자기 물건 잘 챙기는 아이인데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해서요. 혹시 괜찮다면 선생님께서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 우리 친구가 그렇게 공책을 자주 잃어버릴 만큼 덤벙대는 친구가 아닌데 수업 시간에도 필기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마 반 친구들 중에서 가장 꼼꼼하게 잘할 거예요. 정말 이상하네요. 몇 번이나 반복되었다니요. 그것도 시험을 바로 앞두고. 어머님, 제가 한번 아이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네, 선생님.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담임 선생님은 상담을 끝내고 다음날 제게 연락을 주셨고, 반 친구 중에 좀 껄렁껄렁한 친구가 제 아들의 공책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친구는 공책을 빌려주었다고 했다고 하는데, 제 아들은 전혀 빌려준 일이 없다고 해서 아마 좀 의견 차이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난 후 며칠 후에 제 아들의 얼굴에 작은 상처가 나 있었고, 그 상처를 보고 화가 난 큰아들이 동생을 때린 친구를 찾아가 호되게 야단친 적도 있었답니다. 그래도 같은 학교에 아직 형이 있었기에 그나마 둘째 녀석이 그 정도로 끝이 났던 것 같아요. 몰래 공책을 가져간 그 친구도 담임 선생님께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친구라 그 후로는 함부로 행동을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아들은 그저 착하고 순딩하기만 했어요. 공부를 잘했기에 그나마 친구들한테 덜 놀림감이 되었지, 만약에 그런 성격에 공부도 잘 못하고 그랬으면 나쁜 친구들한테 많이 놀림받았을 것 같네요. 둘째 아들이 조금만 더 단단하고 그랬다면 얼마나 좋을까. 속으로 많이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건 역시 아들의 타고난 천성이라서 쉽게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둘째 아들은 착하고 그저 공부만 할 줄 아는 아이로 점점 성장해 나갔습니다. 공부도 곧잘 해서 중고등학교 내내 상위권을 유지하다가 대학교도 좋은 곳으로 가게 되었죠. 삼남매가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도 않아서 셋이 동시에 대학교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등록금에 생활비에 자취집도 얻어주느라 아주 돈이 순식간에 없어지더군요. 그래도 그때 시부모님이 주신 땅이 있어서 그곳에 작은 건물을 하나 짓고 원룸과 상가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었기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거 아니었으면 남편의 벌이로는 3명의 대학생을 감당하는 것은 많이 힘들겠더라고요. 아이 셋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부부도 이제는 한시름 놓았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막내까지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취업까지 한 모습이 너무나 기특하기도 하더군요. 이제 저희 가족의 앞날은 그저 밝겠지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첫째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군대에 다녀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2년차쯤 되었으니 큰아들의 나이가 28살쯤 되었었을 때인데, 여자친구라고 소개도 시켜주기 전에 결혼부터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우리 큰아들. 뭐 요새 회사에 별일은 없고? 네, 없어요. 저 그게 아니라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요. 뭐라고? 결혼? 아니, 너 만나는 여자 있었니? 이 엄마는 듣지도 못했던 얘기인데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니 조금 당황스럽긴 하다만, 그게 사실은 만난 지는 1년 정도 되었는데 빨리 안정된 가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리고 사실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요. 뱃속에 아이가 있어서. 어머나, 세상에, 정말? 아니, 우리 큰아들, 정말 엄마는 상상도 못했던 얘기네. 어머나, 그랬구나. 그래, 뭐하는 여자야? 응? 같은 직장이야? 아니면? 얼른 일단 만나봐야지. 네, 어머니. 그래서 말씀인데, 사실은 제 여자친구가 과거에 한번 결혼을 했었어요. 어머, 뭐라고? 결혼을 했었다고? 아니, 그럼 재혼이라는 거야? 엄마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엄마가 잘못 들은 건 아니지? 어떻게 이런 일이? 너 정말 왜 그러니? 응? 세상에 여자가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어디서?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게 굉장히 좋은 여자예요. 선입견 갖고 보시지 마세요. 다행히 그때 혼인신고도 안 했었고 아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발. 아니, 혼인신고를 했든 안 했든 예미는 그런 여자 우리 집 장손의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어디서 감히? 너 정말
실망이야. 응? 그렇게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웠던 첫째 아들은 과거가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 두 귀를 의심했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달라지지 않았죠.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회사까지 취직했고 그렇다고 가정 환경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주고 키웠는데 이런 결혼을 한다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과 저는 밤새 잠도 못 자고 아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 둘이 의논하고 또 의논했어요. 저는 끝까지 버티고 버텼지만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아들의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아들의 아이를 가진 여자를 모른 척 할 수는 없으니까요. 결혼하기 전에 호적 등본도 떼어보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정말 큰 며느리로 인정을 할 것 같지 않아서요. 마지막 남은 제 자존심이라고나 할까요? 수수한 외모에 싹싹한 성격까지 과거의 전력만 빼면 정말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가장 기대가 컸던 저희 집 장남을 장가보내고 떡두꺼비 같은 손주들도 둘씩이나 보게 되었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래도 손주들 낳고 살림 열심히 하는 큰 며느리를 보니 과거의 일은 조금씩 잊혀지게 되더군요. 하지만 그래도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막내딸까지 괜찮은 집안으로 시집을 보냈어요. 외모도 예쁘고 성격도 좀 명확한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어디서 그렇게 괜찮은 남자를 잘도 골라왔더라고요. 시댁도 경제적으로 괜찮았고 직업도 성격도 괜찮은 남편과 오손도손 사는 딸의 모습을 보니 그저 이런 것이 행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둘째 아들만 남았어요. 둘째 아들만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저희 부부의 인생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둘째 아들이 하는 일마다 조금씩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녀석이 늘 양보만 하고 욕심 없이 착하게 살아서 그런지 회사 내에서도 승진의 기회가 있어도 이 악물고 해내지를 못하더군요. 더군다나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부축해 주었다가 무슨 성희롱인가 그런 걸로 여직원이 고소를 하는 바람에 아주 복잡하게 경찰서까지 왔다 갔다 하는 꼴을 보았답니다.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는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들, 저기 엄마한테만 털어놔봐봐. 혹시 진짜 그런 거야? 응? 뭐가요, 엄마? 혹시 뭐가 진짜예요? 아니,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좀 외로워서 그 아가씨를 회식 자리에서 정말 그런 거냐고. 다른 사람이 다 욕해도 엄마는 욕 안 할 테니까 이 엄마한테만 똑바로 얘기 좀 해줘봐. 엄마, 저를 아직도 모르세요? 여직원이 회식 자리에서 화장실 가다가 치마를 입고 자빠져서 속옷이 다 보이길래 제가 윗옷을 벗어서 허리춤에 묶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여직원이 제가 다리를 만지고 그랬다면서 말도 안 되는. 아무튼 그 식당 CCTV랑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다 불러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금방 결과 나올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네. 그 아가씨는 정말 너무 웃긴다 얘. 왜 그런 식으로 한다니? 응? 아니, 그냥 너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뿐인데 왜 그걸 가지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게요. 뭐 제가 다 부족해서 그런 거겠죠. 엄마도 아시다시피 제가 여자들한테 좀 어필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둘째 아들은 늘 이렇게 자신감 없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회사 안에서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다 자신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축 처진 어깨로 말을 하는데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 모습을 보는 엄마의 입장으로서 많이 힘들더라고요. 다행히 그 사건은 여러 가지 조사를 한 후에 고소가 취하되었고 앞으로는 그저 행복한 일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아들에게 말은 안 했지만 제가 몰래 점집 가서 부적까지 해다가 아들의 베개맡에 넣어두기도 했는데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이 녀석이 사내에서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37살 된 아들에게도 드디어 여자가 생겼다는 것에 아주 많이 기분이 좋았어요. 몇 달을 너무나 행복하게 지내는 아들에게 결혼은 언제쯤 하냐, 집에는 언제쯤 다녀올 거냐 계속해서 저는 물어봤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빨리 결혼을 시키고 싶었거든요.
결혼식 날까지 불안불안한 엄마들의 마음 다들 아실 거예요. 큰아들과 막내딸 역시 둘째 아들의 연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하면서 많이 좋아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얼마 못 가 그 연애에 상처만 받고 끝내게 되었답니다. 친하게 지내던 회사의 선배가 그 여자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몸과 마음과 비싼 선물까지 바쳐가며 열정을 다해 연애하던 그 여자가 친한 선배와 양다리를 걸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아들은 극심한 상처를 받았고 정신과 상담까지 다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누구를 만나서 실컷 욕이라도 하고 그 여자의 뺨이라도 때리며 싸우면 괜찮을 텐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혼자서 속으로 끙끙 앓으니 정신이 온전할 리가 있겠어요. 아들 방을 청소해주러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정신과 명함이랑 약봉지를 보고 저는 가슴이 미어지다 못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 속으로 낳은 내 새끼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니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아주 아가리를 찢어놓고 싶었죠. 그리고 더욱 기가 막혔던 것은 아들의 책상 서랍에서 발견된 카드값이었는데요. 뭘 그렇게 많이 샀는지 온통 백화점 명품관에서 쇼핑한 내역이 수두룩했습니다. 하나에 100만 원이 훌쩍 넘고 어떤 건 300만 원도 넘는 가격이 적혀있더군요. 그걸 다 카드로 5개월, 6개월로 긁어댔으니 한참 동안 아들의 월급이 이걸로 메꾸어지고 있다는 것도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저 엄마가 사준 옷만 입고 다닐 줄 알았지 스스로 자기 옷 쇼핑도 잘 안 하는 아들 녀석이 여자한테 빠져서는 온갖 명품 선물을 다 해주고 아주 제정신도 아니었나 봅니다. 안 그래도 상처 많은 아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더 힘들어할까봐 저는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제게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저 회사 그만뒀어요. 아무래도 여자친구도 있고 그 선배도 있고 저 도저히 못 다니겠어요. 뭐? 예. 네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네가 그만둬? 어? 그만둬도 그년 놈들이 그만두는 거지. 안 그래? 네가 왜 나가? 절대 안 돼. 절대 안 된다. 아주 내가 그것들을 가만 안 둬. 그러지 마세요. 이것도 다 제가 못난 탓이죠 뭐.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그러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 비참하게 하네요. 어머니, 죄송해요. 아이고 이놈아, 죄송할 짓을 왜 해? 응? 아이고 내 아들, 내 새끼.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아휴,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착한 내 새끼를. 아들은 그렇게 회사 안에서 자기를 버리고 바람을 피우는 두 년놈들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한 결정이었지만 본인의 뜻이 그러하니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땐 상처 때문인지 아들은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극도로 꺼려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한동안은 그토록 좋아하는 책만 보고 도서관만 다니고 혼자 등산만 다니더군요. 아들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보다 못한 저는 남편과 술 한잔을 마시며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둘째 아들 어떡한답니까? 나 너무 걱정되고 마음도 아프고. 그러게 말이네. 이렇게 힘든 거 이겨내는 것도 다 그 녀석 몫이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괜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 기회에 차라리 아들이 적성에 맞는 일 다시 찾아보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 갖고 있는 건물에 학원이나 하나 내주면 어때요? 왜 예전에 대학생 때 영어 과외할 때 애들 성적도 많이 오르고 본인도 너무 재밌다고 해서 인기 많았잖아요. 나이도 많고 다른 회사 들어가는 것도 좀 그렇고. 어때요, 여보? 응? 맞아, 그랬지? 그거 좋은 생각 같네. 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한다고 하면 우리 그렇게 도와줍시다. 남편과 저는 갖고 있는 건물의 아들에게 학원을 하나 내주자는 말을 했습니다. 차분하고 꼼꼼해서 대학생 때도 과외 선생님으로 꽤 인기가 좋았거든요. 아이들도 잘 따랐고 무엇보다 성적이 잘 오른다고 학부모들도 매우 만족했다고 들었었어요. 마침 아들에게 물어보니 아들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건물에 새 들어있는 상가 하나의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아들의 영어 학원을 오픈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직접 운영하는 거니까 저는 최대한 화사하고 깔끔하게 꾸며주고 싶어서 저축해둔 돈을 투자해 인테리어도 말끔하게 다 만들어 주었죠. 그렇게 해서 아들은 영어 학원의 원장이 되었고 남들한테 아들을 소개할 때도 왠지 제 어깨가 으쓱 올라가는 기분이었답니다. 무엇보다 착하기만 해서 남들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고 혼자 소갈이 많았던 아들에게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서 기대도 많이 했죠. 건물도 저희 건물이라서 월세도 들어가지 않으니 본인이 가진 성격대로 꾸준하게 잘만 운영한다면 분명히 승산이 있을 거라 남편과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회사 생활보다 더욱 밝고 활기차진 것 같은 아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특유의 꼼꼼함과 우직함으로 아이들의 영어 성적 올리기에 온 힘을 다 쏟아부었고 그 결과 원생들이 입소문을 타서 많이 늘었답니다. 처음에는 20평 정도의 작은 칸 하나에서 시작된 학원은 늘어나는 원생 덕분에 상가 바로 옆 칸을 하나 더 터서 확장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저희 부부에게 꼬박꼬박 월세도 주었죠. 워낙에 성실하고 인성이 좋다 보니 아무리 주지 말라고 해도 꾸역꾸역 매달 정해진 날짜에 통장으로 보내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나이 40이 넘도록 부모님 품 안에 사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이렇게 귀한 학원을 그냥 할 수는 없죠. 당연히 드려야 할 몫이니까 제발 거부하지 말아주세요. 오히려 제가 인테리어 비용도 더 갚아야 하는걸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해요. 아이고, 우리 아들. 그래, 고맙다, 고마워. 엄마,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거니까 이제 우리 아들은 자기 짝 찾아가야지, 응? 그래야 우리 아들 결혼하고 손주들도 봐주고 할 거 아니니. 알겠지, 우리 아들? 학원 운영은 잘 되고 아들은 지난날의 상처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아서 그 부분이 몹시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뭐 집신도 다 짝이 있다고 하니 곧 어디에선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아들은 그저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학원 끝나고 어디를 들렸다 오는 건지 늦게 귀가하고 주말에도 외출을 자주 하고 그러더라고요. 얼굴 표정도 너무나 밝아졌고요. 그리고 그렇게 신경도 쓰지 않던 전화기를 밥 먹을 때, 거실에 있을 때에도 그렇게 항상 옆에 놔두고 있기 시작했습니다. 수시로 울리는 핸드폰을 보면서 씩 웃기도 하는 모습에 잠시 저희 집에 함께 사는 큰며느리가 여자 생긴 게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둘째 아들의 요즘 행동이 너무나 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큰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뭔가 확실해진 것 같더라고요. 아들이 대답하기도 전에 제가 그저 너무 좋아서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답니다. 큰며느리는 둘째 아들의 연애사가 궁금했는지 다 같이 모여 앉은 식사 자리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나가더군요. 도련님, 맞죠? 여자 생긴 거 맞죠? 귀신은 속여도 저는 못 속이실걸요? 와, 우리 도련님, 맞네, 맞아. 진짜 여자 생겼네. 이거 정말 집안 경사날 일 아니에요? 어떤 여자예요? 네? 나이는 몇 살이고? 어디에서 만났어요? 예뻐요? 착해요? 키는요? 형수님, 질문이 왜 그렇게 많아요? 그냥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만나고 있어요. 거 봐요, 도련님. 정말 축하해요. 와, 우리 도련님 오랫동안 혼자 지내서 걱정 많이 했는데 너무 잘 됐다. 어머님, 아버님, 너무 기분 좋으시죠? 그럼 우리 아들이 여자 생겼다는데 기분이 좋지? 아이고, 우리 아들, 이제 엄마 아빠 품에서 벗어날 때가 된 건가? 아이, 엄마, 왜 그래? 그래, 어떤 여자야, 응? 어떻게 만났어? 간단하게라도 말해줄 수 있잖아. 얼마나 된 거야? 엄마는 나이도 많고 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이 나이에 뭘 따지겠니? 그냥 차만 나가시면 엄마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사실 영어학원에 성인 영어 회화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누가 소개시켜준 사람이에요. 이 동네에 살지는 않고 다른 지역인데
왠지 저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해서 소개받았어요. 근데 제 주제에 좀 과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응? 그래? 그 정도야? 뭐 하는 여잔데? 응? 아니, 부모님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80억 정도 되는 건물을 갖고 계신다네. 꽤나 자산 규모가 크신가 봐요. 이 여자는 프랜차이즈 옷가게 몇 개를 운영한다고 했고요. 나같이 이런 못난 남자를 좋아해줘서 너무 고맙긴 한데 조금 부담스럽기도 해요. 어머나 어머나 도련님 진짜 잘됐다. 정말이에요? 와 엄청나네. 이런 거 부담스러워하지 마요. 도련님이 뭐가 어때서요? 학벌도 좋지, 대기업에 다녔던 경력도 있지, 얼굴도 괜찮지. 더군다나 도련님도 부모님이 갖고 계신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경제적 여력도 좋으시고 그 여자도 어느 정도 나이도 많이 찼을 텐데 도련님이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큰며느리가 둘째 아들을 지켜 세우며 부담 갖지 말라고 말은 했지만 솔직히 부모된 입장으로서 여자는 조금 못한 집에서 데려오고 싶기도 했답니다.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혹시나 아들이 무시당하고 그럴까봐요. 그래도 어쨌든 나이가 나이인지라 여자이기만 한다면 바로 결혼을 시킬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저희 부부와 큰 아들네는 최대한 둘째 아들의 결혼을 서두르자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드디어 아들의 여자친구가 인사를 드리러 오게 되었어요. 옷가게를 해서 그런지 외모를 꾸미는 것이 너무나 능숙해 보이더군요. 나이도 꽤 많은데 자신을 잘 가꾸어서 그런지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지도 않고요. 다소곳하게 인사를 했고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큰며느리도 나와서 함께 인사를 하는데 어쩐 일인지 큰며느리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몹시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무슨 말을 할 것처럼 그랬는데 말은 하지 않고 뭔가 안절부절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그 여자 역시 큰며느리와의 인사를 하면서 조금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 눈동자를 많이 본답니다. 어느 정도 인생을 살다 보니 사람의 눈동자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대체 얘가 왜 이럴까 싶었는데 큰며느리가 저의 팔짱을 끼더니 얼른 부엌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잠시 할 얘기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어머니 저기 있잖아요. 아니 얘가 왜 이래? 왜 이렇게 말을 더듬어? 얼른 말해봐. 왜? 저기 사실은요 저 여자 저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 여자 제가 전에 살던 그 시댁에서 본 여자예요. 그때 그 집에 시집 왔던 여자라고요. 어? 얘가 뭐라는 거니? 그럼 저 여자가 네가 전 남편이랑 살 때 그 집안 며느리였다는 말이니? 네, 맞아요. 정말이에요. 저 진짜 처음 볼 때 경악했어요. 게다가 아이도 있었고 나중에 바람도 피우고 도박빚 때문에 아이도 다 버리고 도망갔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잠시만요. 제가 사진 하나 있을 거예요. 큰며느리는 제 귀를 의심할 정도로 황당한 말을 하더니 그대로 자기 방에 들어가 잠시 뒤에 무언가 손에 들고 나오더군요. 손에는 아주 옛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는데 사진 속에는 정말 저 여자가 배가 만삭이 된 임산부의 몸으로 다른 남자와 함께 다정하게 서 있더군요. 며느리의 전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유일하게 남은 사진 한 장인데 다 버리고 이 사진 한 장은 이상하게 어디엔가 놔두고 싶었다는 겁니다. 큰며느리가 이 사진을 갖고 있는 것 자체는 화가 났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것보다 둘째 아들 녀석의 여자친구의 과거가 더욱 궁금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80억은 무슨 중국 사업은 무슨 저 여자 아빠가 있는데 완전 술 여자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똑같아요. 가끔 와서 돈 달라고 딸한테 행패 부리는 걸 제가 똑똑히 봤다니까요. 절대 안 돼요, 어머니. 절대로. 너 지금 이 말 확실한 거니? 응? 확실해? 그럼요, 어머니. 제 눈썰미 모르세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기억 못하겠어요. 쌍꺼풀 수술한 것 같은데 여기 사진 보시면 나머지는 진짜 똑같잖아요. 진짜 이러다가 우리 도련님 큰일 나요, 어머님. 저 정말 이대로 저 여자 못 놔둬요. 저는 순간
온몸이 벌벌 떨리기 시작하면서 식은땀이 나더군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좋아하는 아들 녀석의 얼굴을 보니 또 한 번 가슴이 찢어져 버릴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부엌에서 안절부절하고 있던 찰나 큰며느리가 참지 못하고 그 여자를 향해 거실로 나가더군요. 그러더니 소파에 아들과 함께 앉아있던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씨, 나 알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나 알잖아요. 나 미영씨랑 그 집안에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쌍꺼풀 수술만 했나 보네요. 민석이는요? 민석이 그렇게 버리고 갔다더니. 아버님 잘 계시죠? 요즘도 여전하세요? 아니, 어떻게 이곳에 올 생각을... 감히 어떻게 우리 도련님을... 아, 저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동명이인으로 착각하신 거 아니세요? 미영이라는 이름이 워낙에 흔하다 보니까... 흔들리는 눈동자를 가졌음에도 그 여자는 태연하게 말을 돌리더군요. 그런 그 여자를 향해 큰며느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가려는데 순간 저는 아들이 받을 극심한 고통을 생각해서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사진 속의 그 여자가 맞는지 저는 제대로 물증을 잡아 확인을 해보고 싶기도 했고요.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하던 그 여자는 나오자마자 안색이 창백해지더니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다음에 다시 온다는 말을 하고는 그대로 저희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들이 데려다준다고 해도 바로 택시가 요 앞에 있으니 혼자 간다고 하면서 말이죠. 뭔가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아들 녀석이 저와 큰며느리에게 왜 그러냐고 묻더군요. 하지만 저는 일단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황을 기다려보자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똑부러진 막내딸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했어요. 둘째 아들의 여자친구가 운영하고 있다던 옷가게에 가서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봐 달라고요. 아직 그 여자가 막내딸 얼굴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옷 고르는 척하고 들어가서 뭔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큰며느리가 상황 설명을 다 해주었고 막내딸은 그 여자가 운영한다는 옷가게로 찾아가더군요.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저희에게 와서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아이씨, 진짜 개망했네. 어떻게 그년이 그 집에 떡하니 들어가 앉았냐. 대참 기가 막혀서. 이번에 돈 못 땡기면 진짜 큰일인데. 어쩌냐, 오빠? 우리 자기가 그렇게 망치는 일도 있어? 아니라고 우기면 어쩔 거야? 알아낼 방법이 있나? 얼른 빨리 결혼부터 하고 건물 빼돌릴 생각이나 해. 하루라도 빨리. 지금 시간 질질 끌다가는 돈도 못 빼돌리고 괜히 시간 낭비만 할 테니까. 그리고 나 그놈이랑 자기랑 연애한답시고 붙어있는 꼬라지 진짜 못 보겠어. 왜 그래 자기야. 우리의 큰 그림을 위해서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어떡해. 나도 저번에 자기가 늙은 여편네랑 놀아나는 거 보고 미쳐버리는 줄 알았는데 일이야 일. 딱 일이라고만 생각해. 알았지? 핸드폰에 녹음된 음성은 그 여자와 외간 남자의 대화였는데 차마 중간에 귀를 틀어막고 싶을 정도로 대화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막내딸이 옷가게를 구경 갔다가 음성 녹음 버튼을 틀어놓은 핸드폰을 매장 구석 쪽에 그대로 놔두고 왔었다고 해요. 그리고 한 30분쯤 후에 다시 찾아가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하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녹음된 대화의 내용이 바로 이거고요. 그러니까 옷가게는 어떤 남자와 함께 운영을 하는 곳인 것 같았고 제 아들이 갔을 때만 그 남자는 없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순진한 제 아들에게 돈을 목적으로 접근을 했다는 결론이죠. 그리고 큰며느리가 처음 보고 경악을 하며 사진을 제게 보여준 것도 모두가 진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 여자가 일한다는 옷가게에 큰며느리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곳에는 그 여자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찾아와 술 취한 상태로 돈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고 있더군요. 찾아가서 머리끄댕이라도 부여잡고 싶었지만 막상 그 모습을 보니 그냥 제 손만 더러워지고 저의 행동으로 인해서 저희 아들만 더 비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다행히 옆에 큰며느리가 저를 부축해주는 바람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죠. 언제나 그랬듯 아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또 혼자 마음속으로 끙끙 앓기 시작하더군요. 차라리 겉으로 시원하게 욕이라도 좀 했으면 좋으련만 아무 말 없이 어깨가 축 처진 아들의 뒷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큰며느리는 그 사진과 녹음된 통화 내역을 들고 그 옷가게에 찾아갔었나 보더라고요. 며칠 후 그 옷가게는 문을 닫았고 그 여자의 전화번호도 모두 바뀌어 있었다고 아들은 나중에야 얘기하더군요. 제 아들은 그 후로 한참을 힘들어했습니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빼고는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혼자 이겨내려고 별의 별 노력을 다했어요. 미친 듯이 자전거도 타고 운동도 하러 다니고 말이죠. 그리고 다음 해 거짓말처럼 평생을 함께할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것도 혼수로 뱃속에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저희 집은 겹경사가 났어요. 지금은 아이 둘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학원 원장님으로서 승승장구하고 있답니다. 큰며느리의 과거 때문에 결혼할 때 반대도 하고 마음 한구석에 싫어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오히려 큰며느리의 과거가 둘째 아들의 사기 결혼을 막을 수 있었다는 생각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마음 한구석에 있던 큰며느리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다 깨끗이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하죠. 세상 살다 보니 참 별의별 일이 다 있네요. 그까지 돈이 뭐라고 사람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농락한단 말입니까? 제 아들 녀석의 일로 저도 또 한 번 인생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